창문 너머로 겨울비가 내리던 날, 나는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4.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92만 원. 이번 달 연금이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잔고는 37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30만 원, 딸에게 25만 원을 보낸 뒤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어. 미안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항상 미안함과 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그렇게 보내고 나면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3개, 김치 1통, 된장 반통. 이번 달도 이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많이 안 먹어도 돼. 스스로에게 되뇌며 나는 된장국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번 달은 약값이 부담스러워 반으로 쪼개 먹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꼭 챙겨 먹으라고 했지만 애들 힘든데 내가 약값으로 10만 원씩 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 학원비가 좀 부족한데 이번 달만 도와줄 수 있어? 손녀 지우는 중학교 2학년.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만 원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돈 7만 원. 보름을 더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 죽을 쓰면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우리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집 주인이 1억을 더 올려달래. 안 그러면 나가야 된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억? 응. 그래서 엄마 집 팔아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있었고 방 한쪽에는 아이들 어릴 적 키 재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거 알아. 근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 대출도 한도 다 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평 남짓한 이 집. 남편과 첫날 밤을 보낸 곳. 아이들이 태어나 자란 곳. 남편을 가슴에 묻고 혼자 울던 곳.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가 집 팔아달라는데.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어디서 살려고? 근데 오빠가 정말 힘든가 봐. 엄마가 결정할 일이지만 나는 반대야. 하지만
딸도 결국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 오빠 도와주면서 나도 좀 도와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사 가실 때는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집이 좀 낡긴 했지만 위치가 좋아서 1억 2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2천. 평생을 모아서 산 집의 대가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짐을 싸는 날 나는 방 한쪽에 그어진 선들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7살, 소영이 5살. 아이들 키를 재며 그었던 연필 자국들. 나는 손으로 그 선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겠지? 남편의 사진에 대고 나는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온 날 나는 아들에게 1억을 보냈습니다. 딸에게는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 보증금. 계산해 보니 내가 살 곳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나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 35만 원. 1.5평 남짓한 방. 화장실은 공용. 창문은 없었습니다. 짐을 옮기던 날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 은혜 평생 못 잊을게.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힘들지 마.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결정한 걸까? 집을 판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수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다. 손주 지민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거실에서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주 오지 마. 뭐, 애들도 불편해하고 우리도 좀 힘들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자주 오니까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돈이랑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 여긴 우리 집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너도 오빠처럼 생각하니? 무슨 말이야?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딸은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너무 의존적인 것도 사실이야. 뭐,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자주 와.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내가 의존적이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보내줬어. 너희 학원비, 카드가, 전세금, 내 집까지 팔아서. 엄마, 그건 우리가 부탁했지만, 그래, 부탁했지. 근데 내가 찾아가면 불편하다고. 나는 뭐야? 은행이야?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는 은행이 아니야. 나는 엄마야. 사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주거급여, 임대주택도 알아보려고요.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상황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녀분들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하는데 혹시 자녀분들한테 경제적 지원 받으세요? 아니요.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나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소영아,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엄마 삶을 먼저 챙기려고 해. 더 이상 돈 보내지 않을게. 미안하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아팠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3개월 뒤 임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내 공부입니다. 월세 7만 원, 관리비 5만 원.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장을 봤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들로 두부, 시금치, 달걀, 고등어.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노래교실 어때요? 수요일마다 해요. 해볼게요. 목요일에는 요가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처음 가던 날 떨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분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반가워요. 나는 처음으로 나로서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정희예요. 누구 엄마도 누구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희.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 응,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게 했지?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응, 많이 아팠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 한번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자. 내 속도대로. 한 달 뒤 나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토요일 오후에 시간 있어? 커피 한 잔 할까?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달려가고 싶은 마음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토요일 오후 3시,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내 아들인데.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훨씬 희끗희끗해 보였습니다. 앉아. 나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엄마,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케이크는? 여기 딸기 케이크 맛있대. 아니, 커피만. 아들이 주문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아들이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프로젝트가 하나 더 들어와서. 주말에도 나가고 그랬어. 그랬구나. 엄마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노래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진짜? 응. 수요일엔 노래 교실 가고, 목요일엔 요가해. 금요일엔 친구들이랑 공원 산책하고, 좋겠다.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주엔 노래교실에서 사랑으로를 불렀어. 너희 아빠가 좋아하던 노래. 한참을 못 불렀었거든. 엄마, 근데 이제 부를 수 있더라. 울지 않고 그냥 추억으로.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해주는 거, 엄마가 주는 거, 엄마가 있다는 거 자체를. 응, 심지어 엄마가 집까지 팔아줬는데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 그게 그게 사람 할 말이야?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밤마다 생각했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시원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괜찮아, 다 괜찮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응, 힘들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엄마, 근데 지훈아,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됐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너희한테 모든 걸 주고 나는 없는 사람처럼, 은행처럼. 엄마, 근데 이제 나는 알아. 내가 너희 엄마인 것도 맞지만 나도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게, 엄마. 약속할게.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훈아, 엄마도 말할 게 있어. 응?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먼저 살 거야. 아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먼저야.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그때 너희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엄마. 아들이 눈을 붉혔습니다. 그게 맞아. 내가 너무 몰랐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사는 집은 어때? 좋아. 작지만 내 공간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들어오고 조용하고 다행이다. 그리고 옆집 할머니가 진짜 재밌어. 지난주에 김치 담그는데 나보고 같이 하자더라고. 그래서 같이 담갔어. 엄마가 김치도 담가? 응. 예전엔 너희 주려고 담갔는데 이젠 나 먹으려고 담가. 아들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변할게. 회사 일 좀 줄이고 가족이랑 시간 더 보내려고. 그래야지. 지민이 지우 크는 거 빨라. 금방 커. 맞아. 지민이가 요즘 학교에서 아들이 손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뭔가 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지민이 축구 시합 있거든. 그래, 가봐. 일어서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 아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예전처럼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부담 갖지 말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렸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엄마, 제발. 이것만이라도.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아들이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왜? 사랑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직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 하지만 내 집. 거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래교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 언니 내일 공원 산책 가시죠? 저도 갈게요. 날씨 좋대요. 꼭 가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잃고 살았어. 근데 이제 찾았어. 나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훈이를 만났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달라져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 아직도 서먹하고, 아직도 조심스럽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엄마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오늘 지훈이가 사랑해라고 했다. 예전엔 그 말을 들으면 눈물부터 났는데 오늘은 그냥 따뜻했다. 아, 내일 친구들이랑 산책 가기로 했다. 순자 언니가 호두과자 사온대. 기대된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65,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 뒤 나는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지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지민아. 할머니, 오늘 제가 좋아하는 메뉴래요. 불고기.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예전과 달리 미소가 있었습니다. 응, 이거 조금 사왔어.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크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어머니, 그냥 오셔도 되는데. 아니야, 그냥 애들 먹으라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내가 요리해? 응. 요즘 배우고 있어. 불고기는 자신 있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남편이 주말마다 요리해요. 지민이가 완전 좋아해요. 그래.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많이 죄송했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곧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할머니 맛있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맛있지.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빠가 대단하네. 다들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서로 존중하는 게 가족이구나. 식사 후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다음 주는 할머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에이, 할머니도 바쁘시네. 지민이가 삐친 척 했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는? 그때는 올게. 약속이에요. 아들이 나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응. 엄마, 나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보여. 요리도 하고. 응.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엄마 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 그래. 그리고 엄마. 응.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진심이야.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네 집 다녀왔다며? 어땠어? 응, 괜찮았어. 엄마, 나도 보고 싶어. 시간 되면 연락할게. 그래.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진짜로.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천천히 가자, 우리.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집 앞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빵집, 약국. 이제는 익숙한 풍경들.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65.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차를 마시며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정이 잘하고 있어.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한 줄이라도 적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